예, 지금 북한이 부산에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문재인이 보냈지만은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초청 배경에까지 다 폭로를 하면서 까버렸습니다. 자, 보통 보면 남의 그 밑에 속사정까지 다 물밑으로 왔다 갔다 한 걸 까버리면서 북한이 이렇게 할 때는 그야말로 한동안에 상대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전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남북러 가스전 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북한하고 자꾸 물밑 접촉을 해왔지요.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만나고 북경에서 만나고 이랬습니다. 그때 북한이 한국 측 관계자에게 북경에서 만나서 한국 측이 돈 봉투를 줬는데 집어 던졌다면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해버리는 그런 사태를 북한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은 간썰개라도 빼줄 듯 하다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지금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경고 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지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사고를 쳐야 되겠다. 놓을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야말로 돌변해서 그냥 개망신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이는 이 하노이에 갔다가 한국만 믿고 갔다가 회담이 결렬되면서 2박 3일간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중국 땅을 거쳐요. 기차 타고 갔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차 타고 갔다가 기차 안에서 그야말로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고 가자말자부터 남한에 욕을 했고 그 직후에 미국의 문이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김정은이 만나서 좀 가보려고 노력을 했고 G20 이랑 저기식 등의 트럼프가 올 때 일본에 올 때 어쨌든 엮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북한은 끝내 응하지 않았고 6월 30일 G20 끝나고 트럼프하고 직접 상대하며 문을 거의 배제해 버렸습니다. 판문점에서요. 해동했을 때. 그때도 문이 끼어들라 하니 북한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아주 천박한 용어로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소 뿔에다가 다가를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특히 참석 거부를 한다면 그냥 안 하면 안 왔구나 될 건데 아예 문재인의 친서 내용과 정부의 특사 파견 요청 등 물밑 접촉 상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낱낱이 폭로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를 향해 이치도 모르는 상태라 이렇게 아주 망신을 주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일은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며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이번에 참석해 달라고 간절한 친서를 정중히 보냈지만 부산에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자, 정상 간의 비공개로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하고 여기에 대한 자기 반응을 아주 섬뜩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죠. 자, 남쪽이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 국무위원장이 못 오면 특사라고도 보내달라 간청했다. 그런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솥불 위에 계란을 쌓을 궁리를 했다 하겠지만 대도 안 할 일을 꾸몄다 이런 소리겠죠. 북한이 요즘 거의 새로운 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제 솥불 위에 계란 쌓는다. 남조선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무리의 그림을 그릴 생각만 하고 있고 이치도 모르면서 100번을 만난들 뭐 하겠느냐. 자, 북한은 이제 문재인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확실하게 굳혀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마지막에 지금 비핵화 협상 실무회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한테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솔직히 금강산을 연다든지 개성공단을 연다든지 철도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큰소리 친 일이 될 게 없다고 이미 판단해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배제시켰죠. 그래서 한국이 여태까지 북한한테 했던 말이 다 사기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뭔가 부산에 김정은이든 김정은 대리인이든 끌어들여서 또 무슨 북풍을 만들려고 한 부분에 대해 북한이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오늘로 지소미아가 파기되는데 이 정권은 걱정하기는커녕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행보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정권에 또 이 친숙한 친북 반미 반일 똘마니들 동원해서 길거리에 지금 집회까지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북한까지 이제 한국에 공격하고 나서면서 아마 이 정권이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얼마나 웃긴가 하면 북한에 지금 어부 2명 강제 북송한 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11월 5일 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이 까버렸어요. 자, 왜 그렇게 급하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16명 살인 운운하면서 결박하고 눈 가려서 북송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지요. 자, 북한에 지금 친서를 보내가 부산에 불러내야 되는데 이 갑자기 넘어온 자들 때문에 그게 애로가 생기니 다 묶어서 보내버리라. 이 문 정권의 냉혹함과 잔인한 비인도주의적인 그야말로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매달리듯 액을 복구라는 뉘앙스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편지에 비쳤고요. 북한에 지금 어부들을 5일날 돌려보내겠다고 곧바로 지금 한국이 통보를 했고 실제로 7일날 묶어서 보내버렸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가 미국에 간 게 결국은 지금 비건을 만나갖고 금강산 논의하러 갔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가 차겠죠. 하라는 지소미아는 안 하고 금강산 하러 갔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지시했는데 연말이 되도록 성과가 없으니 김정은이의 지금 얼굴에 한마디로 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까지 해주겠다던 한국의 평화협정이니 철도 도로 연결도 다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 이것들은 거짓말장이고 맨날 뭐 줄 듯이 하면서 눈꽃만큼 주면서 그냥 뒤로 미루면서 저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시시 거짓말만 해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오늘 밤 12시에 종료될 지소미아를 놓고 한일 간의 막판 조율을 하고 있고 오후 1시부터 종료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살얼음을 긋듯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일정 부분 서로 양보한다면 막판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정한 시한을 정해 실무가 아닌 고위급 채널로 협의를 해서 갈등을 풀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아마 지소미아를 한 몇 달간만 서로 유예하는데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오늘 저녁에 강경화가 지금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막판에 양국에 압력을 넣어서 둘이 지금 이걸 합의해라 이러는데 지금 미국의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지금 일본에 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NSC의 그런 마지막 유예, 그러니까 한 석 달이면 석 달 시간을 정해서 그간에 협상을 하자. 근데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총선을 거쳐야 되니까 한마디로 총선 이후로 유예하게 된다면 청와대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총선 전에 깼다가는 미군 철수하고 경제 무너지는 판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결정 자체는 유지하면서 몇 달간만 협의할 동안 유효하다고 살려놓으면 오늘 뭐 긴급 협정을 서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6개월만 있다가 6개월 안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하면 지금 총선까지는 버틸 수 있잖아요. 자, 그거를 도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권이 워낙 그야말로 조삼모사한 기회주의적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마지막으로 지소미아를 끝내면 북중이 이득이다. 한일이 리더십을 보여라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지금 이들이 한 6개월 유예를 도모하지 않는가 하는 지금 그런 이 낌새가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는 스가 요시히데 그 관방장관이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갖다가 요구한다며 일본으로서는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고 변함이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한국은 일본의 지소미아 파괴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일본은 한국의 징용을 갖다가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약속을 해라는 걸 굽히지 않은 가운데 쌍방이 6개월간만 더 협상한다고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하는 걸 물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도 났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이 한 6개월 동안을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방향을 찾자. 너네들이 제안한 안에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한다. 나머지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은 6개월간 안에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낌새도 보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한국에 대한 냉정한 입장과 더불어서 지금 문 정권의 초반 한 2년에 대북 관계를 사실상 주도해오던 상황격인 문정인이가 지금 특보,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알려졌어요. 자, 최근에 미국 측에도 들어보니까 문정인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보 때문에 대북 외교 정책 발언이 제약되고 학자로서 이 소신대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2년 반 했으니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적당히 이제 사퇴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정인이는 하노이 회담까지 자기가 다 했는데 그때 결렬되면서 상당히 신뢰를 상실했고 그 즈음에 임종석이가 청와대에서 부산파에 밀려나는 부분을 보면서 그 이후에 문정인이 힘도 빠지고 김현종이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정의용과 더불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정인이가 여기서 주미대사로 가려다가 그것까지도 미국의 반대로 거부되면서 지금 문정인이가 상당히 힘이 빠져버렸고,
자, 해리스 대사가 반대했다 이런 말들을 민주당 주변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자기들과 가까운 자기들 뜻을 가장 잘 아는 문정인이 임종석이 이 두 사람 측에 어떤 행토로든지 조만간에 남북 간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니까 당신 두 사람들은 곤란해지지 말고 빠져라. 이런 뉘앙스를 전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만둔다는 황당한 소리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원내 진입을 포기하고 북한하고 활동만 집중하겠다. 시민운동하겠다고 돌아가고 문정인이도 집요한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학자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의 표명한 적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빠지는 형국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것은 북한의 지금 방향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좀 뭔가 이렇게 남측과 관계에서 큰 트러블, 도발 등을 하지 않겠나 하는 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그러다가는 뭐 ICBM을 쏘든가 미국 상대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든가 이런 거는 트럼프가 이제 180도 확 돌아가 자기 선거도 있고 2판 4판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해서 미국의 반응을 보고 또 국제사회에 또 지금 조율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북 인사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